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한 달도 더 오랜 시간 저는 코비드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까물어도 치고 항생제를 투텀으로 처방받아 먹으면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오늘은 암살 공격받은 후 트럼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공화당 대회에서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자연스레 수락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연설은 그가 죽음의 총격 사건 이후 첫 번째 공개 연설이라 기대해 볼 만하였습니다. 사건 후 트럼프는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트럼프는 굉장히 공격적인 캐릭터였다면 사건 후 트럼프는 스피치 단어부터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이들은 대포가 폭격하는 듯한 느낌의 트럼프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해 보입니다. 바이든에 대한 공격 역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이든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는 그가 미국 정치의 균열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나는 미국 절반인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연설 시작 부분에서 총격 사건 당시 상황을 10분여 재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념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나 국경 위기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흑인이나 라틴계 취업 기회를 강탈했다고 연설했습니다. 연설 과정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당시 암살범이 총을 여러 발 발사하였고 그중 한 발이 소방관을 맞춰 사망케 했습니다. 당시 소방관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지키려 자신의 몸을 방패로 막았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연설 무대 옆에 그 소방관 복장과 그의 헬멧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연단에서 소방관복 앞으로 걸어가 애정어린 표정으로 유니폼을 다독이고 헬멧에 키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외 부상당한 2명 모두의 전화에 위로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의심을 받고 있던 특수비밀서비스 기관도 두둔해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강제 전기 자동차 구입 요구사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액체 황금 즉 석유 매장량은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석유를 채굴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인하되면 모든 가격이 인하할 것이지요.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노조 간부 모두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제조업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도로 회수해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100%에서 200%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요약하면 미국 내 석유 채굴하는 것과 국경 장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 면에서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러시아도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바이든 시대는 이미 끝났고 과거 트럼프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저커버그도 트럼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주커버그는 민주당과 바이든의 표결을 돕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커버그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얼굴에 총을 맞은 뒤 일어나 주먹을 흔들 때 그 뒤에서 미국 국기가 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건 내 평생에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어쩌면 주커버그 역시도 트럼프의 매력에 푹 빠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트럼프는 이미 미래의 정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가 원수들이나 전직 국가 원수들이 모두 트럼프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영국 전 총리 존슨이 트럼프를 만나고자 특별히 미국에 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아마 러우 전쟁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항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푸틴의 요구사항들을 어느 균형점에 도달시킬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테지요. 하지만 러우 협상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아마도 이런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바이든의 남은 임기 기간은 무의미한 쓰레기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는 민주당도 그가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경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민주당의 기관장들 예하면 버락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 그리고 척 슈머 등 민주당 헤드들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바이든이 물러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주도적으로 물러나는 것인데 이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바이든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인데 주요 레버리지는 바이든 캠페인 자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선거 자금이 없게 되면 출마는 자연 불가능하게 될 테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바이든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그 자체로 언론의 주목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캠페인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때문에 선거 자금 역시 바이든에게는 현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가지는 민주당이 바이든을 백악관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하면 당신이 선거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아들을 중범죄로 고소할 거예요. 등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아니면 바이든의 각종 흑역사를 파헤쳐 그를 당황하게 만들거나일 테죠. 이와 같은 민주당 내 바이든과의 딜은 물론 비공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수정헌법 제25조입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즉 내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면 다시 말해 국무장관이나 내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와 농업부 부장 등등 장관들 절반이 바이든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들이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물러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가 후임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재밌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즉 극좌파로 아주 유명한 AOC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도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바이든이 물러나면 자동으로 카밀라 해리스가 권력을 잡게 된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로 볼 때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는 하나로 단단히 묶인 셈입니다. 현재 카밀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투표 조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기부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인 오늘 내일에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탈퇴 여부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바이든은 오히려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레슬링은 아마도 1-2주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